동아출판 박교식 선생님이 대표 저자로 계신 교과서 수학실력 제어보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페이지로는 23페이지. 이 단원에서 소인수 분해와 그 다음에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열심히 복습하라고 다 풀어보고 싶지만 시간상 우리 수학 실력 제어보기를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 중 소수를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러면 소수가 뭐게? 소수가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소수가 뭐였어요? 소수는 그러니까 0.1, 0.2 그 소수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자연수 중에서 이제 소수를 의미하는 건데 자연수가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 구별되어 있는 게 하나는 소수고 또 하나는 합성수고 하나는 소수도 합성수도 될 수 없는 그런 깍두기 같은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1. 그러니까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닙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헷갈리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절대로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소수라는 것은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즉 개수로 따지면 딱 2개밖에 없는 자연수를 우리가 소수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다. 약수가 1하고 6 말고도 뭐가 있어요? 2, 3 더 있죠. 그래서 안 돼요. 13 같은 경우에는 약수의 개수가 1과 13 두 개밖에 없죠. 돼요. 그럼 16 같은 경우에는 1과 16 말고도 얘는 2의 배수니까 2, 8 다른 친구가 더 있죠. 그래서 안 돼요. 21 같은 경우에도 1과 21 말고도 3, 7, 21이니까 3과 7 더 있죠. 안 돼요. 23 같은 경우에는 소수가 돼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거든요. 29도 돼요. 그리고 33은요? 33은 3의 배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수가 3, 또 11도 있고 그래서 안 돼요. 41 같은 경우는요? 돼요. 약수의 개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44 같은 경우에는요. 2의 배수인 거 보이시죠? 그럼 약수에 2가 있겠지. 그러니까 1과 44 말고도 2라는 친구가 더 있겠죠. 안 돼요. 47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겠네요. 49 같은 경우에도 착각하는 친구가 맞는데 여러분 7 곱하기 7은 49입니다. 그래서 다른 약수가 7이 존재해요. 조심해 주시고 51도 굉장히 잘 낚이는 친구이기도 해요. 50일 같은 경우에도 얘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집니다. 즉 3을 약수로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도 해요. 50일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그래서 얘 안 돼. 50일 안 되고요. 57도 헷갈리지 마세요. 얘도 3의 배수거든요. 그래서 약수에 3도 있어요. 그리고 67 같은 경우에는 약수의 개수가 저기요. 약수의 개수 1과 67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리자면 3의 배수 판별법? 3의 배수 판별법을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3의 배수 판별. 알고 계시면 짭조름하게 잘 써먹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가늘. 너무 가는가? 너무 가늘어요? 모르겠네. 자,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면 3의 배수는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기만 하면은 3의 배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방금 했던 50일 한번 보실래요? 50일. 지금 10의 자리 숫자가 5고요. 1의 자리 숫자가 1인 두 자리 자연수죠. 각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5랑 1의 자리 숫자 1을 더해보세요. 그럼 6이 되죠. 그럼 이 6은 선생님이 3단 외워서 두 번째 나오는 수잖아요. 그죠? 그럼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3의 배수이기 때문에 51도 결국 3의 배수가 얘도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기하지? 신기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57 같은 경우도 선생님 금방 3의 배수라는 게 눈치챈 이유가 뭐냐면 각 자리 숫자
5 더하기 7 해주시면 12잖아요. 그죠? 12가 3의 배수잖아요. 3, 4, 12니까. 그래서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선생님이 금방 눈치챌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 1113 1113이 있었어요. 얘가 3의 배수 된다는 거를 또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각자리 숫자의 합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여기 3이고 3이니까 6이잖아요. 그죠? 6은 뭐예요?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1113도 3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나 알고 계시면 앞으로 뭐 문제 푸실 때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밑으로 가셔가지고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는 X 표를 하라고 하는데 갑시다. 짝수인 소수는 2뿐이다 라고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소수는요 2, 3, 5, 7, 9 안 되고요. 10 안 되고요. 11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유일하게 짝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짝수가 2예요. 그럼 선생님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다 홀수예요. 신기하죠? 유일하게 짝수는 2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소수가 2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소수는 홀수이다 이런 보기가 굉장히 낚이는 보기로 잘 나오는데 안 돼요. 왜냐면 짝수는 2가 하나라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 무시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모든 소수는 홀수다라는 문장이 나오면 그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거짓인 문장. 그래서 짝수인 소수는 2뿐이다. 맞아요. 동그라미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수가 아닌 자연수는 모두 합성수이다 라고 하는데 얘는 틀려요. 이거 잘 낚이는데 왜냐면 소수가 아닌 자연수는 합성수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1도 있어요. 1도 있어요. 1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요. 1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1 입장에서는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1도 있어야 돼요. 자연수의 구성요소. 1도 있고요. 소수도 있고요. 합성수도 있고요. 그 기능을 다 합해서 자연수. 자, 3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3번 보기를 보시면 소수의 약수는 항상 2개이다. 그쵸? 다음에 4번. 약수가 3개인 자연수는 합성수라고 불러주는 거 맞고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셨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듭제곱 표현 하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 선생님 자세한 개념을 지금 문제 풀이할 때는 설명하기 힘들고요. 아마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들었으면 학교 선생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을 거고요. 또 혹은 선생님이랑 나랑 이제 수업을 한 친구들은 개념이 다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억을 보시면 얘 보세요. 지금 똑같은 3이라는 수를요. 몇 번 곱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곱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호처럼 약속된 형태로 나타내 주기로 했었어요. 어떻게? 3이라는 친구를 몇 번? 6번 곱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거듭제곱이라고 표현했었고요. 이 3이라는 친구를 미치라고 부르고 6이라는 친구를 지수라고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 6이 지금 곱해진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밑이 곱해진 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오케이? 근데 이 거꾸로 해놨네요. 안 돼요. 그죠? 니은 볼게요. 2의 세제곱은 6이다. 이것도 초반에 실수 굉장히 하는 이유게 돼요. 2의 세제곱은요. 2를 3번 더한 게 아니라 2를 3번 더하면 6이 나오는 거 맞죠? 얘는 2를 3번 곱한 거예요. 헷갈릴 것 같으면 도로 쓰세요. 3번. 그럼 보세요. 2 곱하기 2는 얼마예요? 4고요. 4 곱하기 2는 얼마예요? 8이에요. 그래서 2의 세제곱은 8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도 틀렸고요. 니은도 틀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디귿도 볼게요. 디귿이 지금 2가 몇 번 곱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2가 4번 곱해졌어요. 이렇게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곱하기 지금 7이 몇 번 곱해졌어요? 7이 2번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7의 2제곱이라고 해서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그냥 보통은 7의 제곱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얘는 2의 4제곱.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 되는데 옳은 표현 맞네요. 그래서 디귿은 옳은 보기가 되는 거고요. 리을 보기 볼게요. 리을 보기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2가 몇 번 곱해졌는지 볼게요. 하나, 여기 둘,
셋. 그래서 이가 3번 곱해졌다고 2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3부터 적을게요. 3은 몇 번 곱해졌는지 볼게요. 하나, 둘, 2번 곱해졌죠. 그래서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5는요. 하나, 그래서 5도 2번 곱해졌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적어주실 때, 초반에 적어주실 때, 이거 처음 배우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다반사겠죠.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거듭 제곱을, 예를 들어 2의 세제곱인데,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쓴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2의 세제곱인지 23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는요, 보는 사람 헷갈리면 안 돼요. 자기만 알아본다고 해서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수학이 약속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하기로 다 뭐지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 된 상태인데 자기 혼자만의 표현 방법을 이렇게 하시면 헷갈립니다. 특히나 이제 서술형 비중이 계속 높아져 가니까 채점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막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저 2의 세제곱이라고 적은 거예요. 라고 우겨도 보시는 채점하시는 선생님이 23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부분 점수 깎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심해 주세요. 항상 지수는 오른쪽 위에 조그만하게 그렇다고 너무 안 보이긴 하시지 마시고요. 조그만하게 위첨자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주의해 주시고요.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수를 소인수 분해하라고 하네요. 소인수 분해 아마 연습 많이 하셨을 건데 가지치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거꾸로 이렇게 니은자 나눗셈 방법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냥 어느 게 편해요? 그거는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가지치기가 편하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혹은 이제 나눗셈 방법이 편하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어차피 어떻게 하든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 가지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곱이란다. 곱해서 7이 되는 수. 1과 자기 자신 말고 곱해서 7이 되는 수. 7, 7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가지가 각각 지금 소수잖아요. 소수, 끝. 그래서 얘는 7의 제곱이라고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나눗셈 방법 써볼까요? 52는 2로 나눠서 나눠 떨어져요. 2, 2는 4, 2, 6, 12. 또 나눠볼게요. 2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네요. 지금 1의 자리 숫자가 작으면 2의 배수기 형태가 되기 때문에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2, 1은 2, 2, 3. 이렇게 되죠. 13. 여기가 소수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눠야 되는데 13 소수니까 52는요. 2의 제곱 곱하기 13.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72를 한번 볼게요. 72 같은 경우에도 2로 한번 나눠볼게요. 2, 3, 6, 2, 6, 12. 또 2로 나눠지네요. 2, 1은 2, 그 다음에 2, 8, 16. 그 다음에 또 2, 9, 18. 그 다음에 안 넘어가네. 3, 3 이렇게 되거든요. 9 이렇게 할게요. 3, 3 이렇게 헷갈릴라. 그러면 지금 보시면 2가 3번 곱해진 거고요. 3이 2번 곱해진 거고요.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4번은 가지치기로 한번 해볼까요? 자, 1과 180 말고 곱해서 180이 되는 수 18과 10. 그럼 곱해서 180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이게 익숙해지면 가지치기 방법이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긴 해요.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18이 아직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나눌 수가 있어. 더 가지치기 있다는 말이죠. 가지치기. 그럼 곱해서 18이 되는 거. 1과 18 빼고. 9이 18이니까 2, 9 이렇게 할게요. 9는 또 나눠지잖아요. 어떻게? 3, 3. 맨 끝에 가지가 소수일 때까지 계속 가지치기 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도 2 곱하기 5 하면 1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소수들을 다 모아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2가 하나, 둘, 2의 제곱. 그 다음에 3이 하나, 둘, 3의 제곱. 그리고 5는 하나니까 그냥 하나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다음 수의 약수를 모두 구하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표를 이용하는 방법도 했을 겁니다. 여기에 이 가로축에서는요. 3의 제곱의 약수들을 다 적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럼 3의 제곱의 약수는 뭐가 있냐면 일단 1 있고요. 3 있고요. 3의 제곱 이렇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 지수가 하나씩 다 커져 나가면 된다 그랬죠? 자, 5의 약수 같은 경우에는 1과 5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표로 만들어서 빈칸 채워볼게요. 곱하는 겁니다. 1 곱하기 1은 1이고요. 1 곱하기 3은 3이고요. 1 곱하기 3의 제곱이 9니까 1 곱하기 9는 9고요. 그죠? 5 곱하기 1은 5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3은 15고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9는 5, 9, 4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약수는요. 작은 수 순서대로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웬만하면 적어주실 때 중구난방으로 적지 마시고 작은 수 순서대로 그렇게 좀 적어주시면 깔끔하게 적어주실 수 있겠죠? 갈게요. 1, 3, 5, 9, 15, 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자, 54는요. 일단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나눗셈 방법을 써볼까요? 2는 4, 그 다음에 2, 7, 14, 3, 9, 27, 3, 3, 9. 그래서 54를 소인수 분해를 해주시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자, 3의 제곱 이거부터 할게요. 3의 세제곱의 약수는요. 1과 3과 3의 제곱과 3의 세제곱이 있고요. 2의 약수는요. 1과 2가 있었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1 곱하기 1은 1이고요. 2 곱하기 1은 2고요. 1 곱하기 3은 3이고요. 2 곱하기 3은 6이고요. 지금 3의 제곱이 9니까 1 곱하기 9는 9고요. 2 곱하기 9는 18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의 세제곱은 27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27이고요. 2 곱하기 27은 54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수를 작은 순서대로 수가 작은 순서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1, 2, 4, 6, 9, 18, 27, 54 이렇게 적어주시면 빠지지 않고 잘 적어주시는 게 되는 겁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추리하는 문제예요. 자, 60에 어떤 자연수를 곱하여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할 때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60을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할 거예요. 60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가지치기를 한번 해볼게요. 6 곱하기 10 이렇게 되고요. 6은 또 가지치기 하면 2 곱하기 3이 되고요. 10은 또 가지치기 하면 2 곱하기 5가 되고요. 따라서 60을 소인수 분해한 결과가 지금 2가 지금 맨 끝에 가지만 보셔야 되니까 맨 끝에 가지만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의 제곱 2를 2번 곱하고 3을 1번 곱하고 5를 1번 곱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보세요. 지수 법칙을 알고 계시면 참고로 지수 법칙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옵니다. 알고 계시면 더 쉽게 풀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지수 법칙을 모르는 상태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에다가 어떤 자연수 n이라고 할까요? 어떤 자연수 n을 곱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자연수를 저는 별이라고 할게요. 별의 제곱 이런 형태가 되도록 만들래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 모양이 되려면 지금 지수가 모든 소인수들의 지수가 짝수로 맞춰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생님 수를 좀 작게 해가지고 2 곱하기 3에다가 어떤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어떤 자연수의 제곱 형태가 되게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면 지수를 짝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2 곱하기 3에다가 이 n이 하나는 2 곱하기 3 하나 이게 뭔가 더 곱해준 형태가 되는 거죠. 이 n이 2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요. 그지? 일단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리 살짝 바꿔볼게요. 곱하기는 자리 바꿔도 순서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네. 곱하기는 순서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6이고 결국 얘가 6의 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얘를 다시 한번 조금 소인수분해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형태가 되겠죠. 그쵸? 맞죠? 그래서 이 지수가 지금 보시면 짝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수가 짝수가 돼야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거듭 제곱 형태로 나타내질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법칙은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니까.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하신 다음에 지수를 짝수로 맞춰 주셔야 돼요. 근데 2의 지수는 2라서 짝수가 맞춰져 있어요. 근데 3의 지수가 하나, 5의 지수가 하나. 그럼 이 n이라는 친구가 3의 지수를 짝수로 더 맞춰주기 위해서 일단 3이 하나 더 필요해. 그죠? 그 다음에 5의 지수도 하나 더 맞춰주기 위해서 짝수로 맞춰주기 위해서 5가 하나 더 필요해요. 이렇게 돼요. 여기에다가 사실 더 많은 수를 곱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또 3의 제곱을 곱해줄 수가 있고 그래야지 또 지수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3의 4제곱 그렇게 4제곱도 지수가 짝수니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또 5의 제곱을 곱해주셔도 되고 뭐 다른 지수의 제곱을 곱해주셔도 되고 수많은 수들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반드시 필요한 조건만 맞춰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까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별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3이 하나 반드시 필요하고 5가 하나 반드시 필요하고 나머지 추가적인 조건들을 안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n의 정체가 3 곱하기 5 얼마? 15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7번 문제 볼게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문제 한번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과 서로소인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고 하는데 자, 서로소가 뭐였게? 어떤 두 자연수가 있어요. 두 자연수가 있는데 그 두 자연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 혹은 최대 공약수가 1인 수를 우리가 이제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6은요. 소인수 분해하면 소인수 분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쓸 거예요. 소인수 분해. 그러니까 절대로 하는 방법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뜻도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그럼 선생님 슬퍼져요. 자, 그럼 6 소인수 분해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6과 서로소인 자연수는요. 2의 배수 제외하시고 3의 배수 제외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1부터 갈게요. 일단 1은 6과 서로소인 거 맞고요. 2는 안 돼요. 왜냐면 2랑 6은요. 공약수가 2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2의 배수 다 빼란 소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도 안 돼요. 왜냐면 3이랑 6은 공약수가 3도 있잖아. 1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3의 배수 다 빼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4 안 돼요. 2의 배수라서 공약수 2 있어요. 그 다음에 5는 가능하겠죠. 6 안 돼요. 6은 자기 자신이네. 7 돼요. 8 안 돼요. 2의 배수라서. 9 안 돼요. 3의 배수라서. 그 다음에 10은 안 돼요. 2의 배수라서. 11 돼요. 그 다음에 12 안 돼요. 그 다음에 13 돼요. 14 2의 배수라서 안 돼요. 15 3의 배수라서 안 돼요. 16 2의 배수라서 안 돼요. 그 다음에 17 돼요. 그 다음에 18도 안 돼요. 19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5, 7, 11, 13, 17, 19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반드시 구하는 거 몇 개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몇 개요? 7개죠. 문제에서 반드시 마지막 라스트에 맨 마지막에 뭐 구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다 풀어놓고서 틀리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공약수를 다음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구해보죠 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요 두 친구 여기다 적어볼게요.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 두 수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소인수를 먼저 쓰자라고 했는데 공통으로 들어있는 소인수가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5도 있고요. 2, 3, 5 다 적어주시고 지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수는 어떻게 선택한다? 두 수의 지수 중에서 작은 지수, 제일 작은 지수. 얘는 2를 선택할 거고요. 얘는 지수 1을 선택할 거고요. 얘는 지수 1. 작은 지수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적어줄게요. 이대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지수 자리 1은 생략 가능입니다. 생략해 주세요. 생략하는 것도 연습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살짝 지우고 24, 90은 나눠주기 방법. 근데 초등학교 때도 많이 했었죠. 그 방법을 통해서 선생님이 구할 거죠. 24, 90. 자, 24와 90을 동시에 나눠 떨어질 수 있는 수. 만만하게 짝수죠. 2죠. 자, 2로 나눠볼게요. 그럼 1은 2, 2는 4. 얘는 45 이렇게 되겠죠. 12와 45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 일단 2는 안 되고 3이 대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3의 배수 판별법 기억나시죠? 각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걔는 3의 배수라고. 그럼 4에서 5를 더하면 9잖아요. 그죠? 9는 3의 배수잖아요. 그래서 45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12는 당연히 3의 배수. 그래서 얘는 3, 42, 3, 1은 3, 3, 5, 1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더 이상 나눠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곱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2 곱하기 3은 얼마? 6. 그래서 2번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5의 제곱 곱하기 7.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선생님 이렇게 그 라인 맞춰주고 있어요. 소인수 라인 맞춰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야지 보기가 쉬워가지고. 짜잔. 자, 이번엔 세수죠. 세수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소인수를 적어주셔야 돼요. 얘는 2는 안 되고 2는 첫 번째 수에는 없으니까 5랑 7만 있어요. 그 다음에 지수 어떻다? 지수는 제일 작은 지수 선택 1. 지수 제일 작은 지수 선택 1.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7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5는 5, 7, 35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4번은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세수를 동시에 나눠서 나눠 떨어질 수 있는 수. 뭐 있을까요? 2가 있겠죠. 그래서 2는 4, 2, 4, 8. 그 다음에 2, 3, 6, 2, 6, 12. 그 다음에 2, 7, 14, 2는 4. 또 짝수로, 다 짝수니까 또 2로 나눠 떨어지롱. 1은 2, 2는 4. 1은 2, 2, 86. 2, 3, 6, 2, 6, 12. 이렇게 되죠. 또 2로 나눠 떨어지지롱. 그럼 2, 6, 12, 2, 9, 18. 그 다음에 1은 2, 2, 86. 이렇게 되죠. 다 3의 배수네요. 또 3으로 나눠 떨어지겠다, 그럼. 3, 2, 6, 3, 3, 9, 3, 6, 18. 그죠? 이제 이 세 수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수는 없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을 다 곱해주시면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3번 곱하면 8이거든요. 8에서 3을 곱해주시면 얼마예요? 24. 그래서 답은 24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9번 문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추론 문제네요. 추리를 한번 해보죠. 4 곱하기 네모와 6 곱하기 네모의 최대 공약수가 24일 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자연수를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보세요. 4 곱하기 네모, 6 곱하기 네모. 이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나눠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네모가 여기 있는 아이가 네모가 올 수 있겠죠. 네모 4 곱하기 네모는 네모로 나눌 수도 있고 6 곱하기 네모도 네모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모의 역할이 이 두 수의 뭐가 된다? 공약수라는 소리죠. 그죠? 그럼 나눴더니 4 곱하기 네모를 네모로 나눴으면 4가 남고요. 6 곱하기 네모를 네모로 나눴더니 6이 남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나요? 혹시 잘 모르겠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얘를 또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2는 4, 2, 3, 6. 2, 3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최대 공약수가 얘네들 곱한 거잖아요. 즉, 네모 곱하기 2가 24고요. 그럼 네모는 얼마가 돼요? 네모는 24에서 2를 나눠주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12. 그래서 답은 12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최소 공배수 구할 겁니다. 최소 공배수. 1번부터 가볼게요. 2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야.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랑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랑 소인수 분해하실 때 헷갈리지 않게 반드시 조심해 주세요. 그럼 이때는 소인수 여기에다가 소인수를 쓸 건데 이 두 수에 있는 소인수 다 적어주세요. 중복된 건 한 번만 적어주시고. 그럼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7도 있겠죠. 다 적어달라고 했으니까 2 두 번 적으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적으시면 되고요. 7 이렇게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 큰 거, 이번에는 큰 거 선택. 얘는 지수 2, 얘는 지수 2, 얘는 지수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 문제도 선생님 살짝 지우고 공간 부족이라서. 그 다음에 16과 36을 나누기 방법으로 초등학교 때 많이 한 거죠. 친구들 이거 잘하더라고요. 286, 2른이 286. 그 다음에 2, 4, 8, 2, 9, 18. 그죠? 더 이상 또 나눌 수 있는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다 곱해. 아까 최대 공배수는 얘만 곱하면 되는 거였는데 우리가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있는 거 싹 다 곱해버릴게요. 그죠? 그러면은 2 곱하기는 4고 4, 4, 16이고 16에다 9를 곱하면 6, 9, 14, 9, 1, 144가 되네요. 그죠? 144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도 2 곱하기 5의 세제곱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 5의 제곱 곱하기 선생님이 라인 따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때는 수가 3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세 수에 들어있는 소인수 싹 다. 중복되는 것은 한 번만. 2도 있고요. 5도 있고요. 7도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수는 큰 거. 여기 있는 2의 지수는 3 선택하시고요. 5의 지수는 3이 제일 크네. 3 선택하시고 7의 지수는 2가 제일 크네. 2 선택하시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의 3번의 최소 공배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4번 문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5로 나눠 떨어지겠다. 지금 1의 자릿수가 0이랑 5가 있으면 5의 배수거든요. 그래서 5로 나눌 거지롱. 5, 6, 30, 5, 9, 45, 5, 1은 5, 5, 5, 25 이렇게. 3으로도 나눠져요. 그래서 3, 2, 6, 3, 3, 9, 3, 5, 15. 더 이상 2, 3, 5 나누어지는 거 없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이들 싹 다 곱해주시면 얘는 5, 3, 15. 얘도 5, 3, 15. 15 곱하기 15는 225거든요. 자주 나와서 선생님 외우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2를 곱해주시면 450이 된다는 거를 계산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45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어떤 두 자리의 최소 공배수가 20일 때 이 두 수의 공배수 중에서 두 자리의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를 구해달라고 하는 고릅니다. 두 자리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가 20이래요. 그럼 이 두 수의 공배수 중에서 자 보세요. 어떤 두 수의 공배수는요. 각 수의 공배수를 다 구해서 겹쳐지는 거 다 일일이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도 있었어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왜? 두 수의 공배수는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두 수의 공배수는요. 결국엔 20의 배수, 최소 공배수가 20이었으니까 20의 배수랑 똑같아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 20의 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 20 있고요. 40 있고요. 그 다음에 60 있고요. 80 있고요. 100은 세 자리 자연수죠? 그래 몇 개요? 4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문제를 봐주시면 가로의 길이가 48m, 세로의 길이가 40m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를 가능한 적게 심으려고 해요.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나무를 심는다고 할 때 물음에 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하면은요, 생각을 해보자. 나무를 많이, 미안. 나무를 적게. 큰일 날 뻔했네. 나무를 가능한 적게. 이게 가능한 적게라고 해서 친구들이 최소 공배수 문제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지로. 왜냐면, 나무가 가능한 적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은 어때야 돼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죠.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필요한 나무의 개수는 작아져요.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얘는 최대 공약수 문제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봅시다. 그러면 일단 나무 사이의 간격을 먼저 구할 겁니다.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나무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넓게 맞춰줘야 되니까 결국엔 그게 48과 40의 무엇?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8, 40 최대 공약수 구해볼게요. 2로 나눠지네요. 2는 4, 2, 4, 8, 20 또 1은 2, 2는 4, 20 그 다음에 2, 6, 12, 2, 5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싹 다 곱해주시면 얼마가 돼요? 8이 되겠죠. 그죠? 2를 3번 곱하면 8입니다. 그래서 8m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필요한 나무는 몇 그루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전체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둘레 길이는 어떻게 돼요? 48 두 번 더하고 40 두 번 더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48, 그럼 이렇게 할까요? 48 더하기 40에다가 곱하기 2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러면은 88에다가 2를 곱하면 286, 176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176m의 나무 사이 간격을 8m로 맞춰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나무의 개수가 나오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170 나누기 8 하시면 되겠죠. 8 이렇게 세로셈으로 할게요. 그냥 하는 거. 세로셈으로 해주시면 8일은 826 되겠네.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8, 2, 16 이렇게 돼서 딱 20이 나눠 떨어지네요. 그래서 필요한 나무는요. 22그루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딱 나눠 떨어지니까 내 모퉁이에도 나무 심기는 게 가능해요. 자, 3번. 13번. 3번이 아니라 13번 볼게요. 어느 버스 종점에서 출발하는 새 노선의 버스 배차 간격이 4분, 6분, 10분이라고 해요. 오전 10시에 새 노선의 버스가 동시에 종점에서 출발했을 때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 요거는 최소 공배수 문제인 거 아시겠죠? 그죠? 뭐 버스 출발하니 나중에 뭐 기차가 뭐 동시에 출발하니까 동시에 출발하는 유형은 거의 다 최소 공배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4분, 6분, 10분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주셔야 되겠죠. 그 최소 공배수만큼 지나야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할 수가 있겠죠. 갑시다. 4, 6, 10의 최소 공배수 구할 거예요. 2, 2는 4, 2, 3, 6, 2, 5, 10. 그쵸?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으니까 곱합시다. 그러면은 요거 곱해 주시면은 2는 4, 4, 3, 12 곱하기 5는 5, 20, 60이 되네요. 그러니까 60분 후에 동시에 출발을 하니까 결국에 10시에 동시에 출발하고 1시간이죠. 60분은. 그 10시 이후로 1시간 얼마요? 지나면. 그죠? 오전 11시에 동시에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수학실력 재어보기 23쪽부터 26쪽까지 한번 문제 풀어보면서 복습을 해봤습니다.